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일본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개략의 전망과 일본 정치의 메커니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9월 10일부로 자민당 내에서는 3명이 공식적으로 총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대신, 전 총무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행정개혁 담당 대신 고노 다로 등입니다. 자민당은 9월 17일 총재 선거를 공고하고 29일 투표로 총재를 선발합니다. 총재로 선발되면 자동적으로 스가 요시히데를 계승해 차기 총리가 됩니다. 총재 선발 과정은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382표와 당원 383표 가운데 과반수를 확보하면 그대로 선출이 됩니다. 누구도 과반수가 안 되면 결선 투표로 가서 국회의원과 47개 도도 부연표로 결정하게 됩니다. 원래 출마를 염두에 뒀던 이시바 시게루와 다카이치 사나에처럼 총무 대신을 역임했던 노다 세이코가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총재는 앞서 언급한 3사람이 각축을 벌이게 됩니다. 3사람 가운데 파벌 세력이 가장 강한 인물은 기시다 후미오입니다. 기시다는 정치 가문 출신인데다 자민당 내 자기 파벌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나름 세력 기반이 있기는 하지만 대중에게는 조금은 몸이 건조한 관료 스타일로 비춰져 크게 끄는 매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중에 가까워지려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총재 경선에 나와서는 요즘 뜨는 귀멸의 칼이라는 만화를 보냐는 질문을 받자 최근에 다 읽긴 했다고 재치있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가장 소구력이 있는 인물은 고노타로 행정개혁 담당 대신입니다. 총재 후보로 가장 유력한 이는 아무래도 고노 다로입니다. 그 역시 정치 가문 출신입니다. 그의 부친은 자민당 총재와 부총리를 지냈던 고노 요헤입니다. 고노 요헤는 상당한 친중파입니다. 전공에 굽신거릴 정도인데 이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1975년 고노 요헤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의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타고 가던 항공기가 고장으로 타이완에 착륙했습니다. 고노 요헤이는 그러나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타이완 땅을 밟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공기 수리를 마치고 방콕으로 날아가는데 도착하고 나서 중국 외무장관에게 득이양양에게 타이완 땅을 밟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보고하듯 말했다고 합니다. 고노 요헤이는 중의원 의장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그는 내각 관방 대신을 맡았던 1993년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고노 다마를 발표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고노 다로는 아버지와는 색채가 정반대입니다. 고노 다로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발탁한 인물입니다. 골수 친중파였던 아버지와는 달리 고노 다로는 중공에 대해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2020년 방위 대신일 당시 공개적으로 중공을 비판했습니다. 생가쿠 제도를 지키기 위해 중공과 일전도 불사하겠다. 한 뼘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트위터 팔로워가 무려 240만 8천이나 됩니다. 정치인 가운데 압도적 1위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27만, 나름 스타 여걸 정치인인 고이코 유리케 도쿄도지사가 92만인 것에 비하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고노 다로는 아주 유쾌합니다. 그는 트위터에 두리안을 먹었으니 자 이제 출전이다 라는 포스팅을 올려 화제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트위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디어에 출연 예정이니 꼭 시청해 주시라면서 2020년 방위 대신일 당시 치바현 나라시노 자유대 주둔지에서 공정 강화 막타워 시범을 하는 사진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그는 뛰어내리면서 고노 다로 데스, 간바리마스, 고노 다로입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라고 일반 장병처럼 크게 외친 바 있습니다. 미 조지타운대에서 수학한 고노 다로는 영어도 능통해 외신과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미 유학 과정에서 해외 인맥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때 맺은 중동 인맥이 지금도 가동됩니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아랍의 사무라이입니다.
그는 미 정치인 사무실에서 인턴도 열심히 했고 교환 학생으로 폴란드에 가기도 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바웬사를 무작정 만나보려 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일화도 있습니다. 다만 자민당 내 파벌 정치에서는 외곽에 속합니다.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는 태양에서 가장 멀다고 해서 명왕성이라고 불립니다. 굳이 따지자면 아소 파벌에 속하긴 하지만 그가 얼마나 밀어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2위를 달리던 친중파 이시다 시게루가 경선에 참가하지 않고 고노 타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매체들은 보통 이시바를 친한파로 간주합니다. 지난번 스가가 총리가 되기 전에도 이시바가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보도를 했는데 빗나갔습니다. 희한하게 한국 매체가 친한파로 분류하는 일본 정치인은 대개 친중파입니다. 일본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매체들이 보통 한국의 우호적인 매체로 보고 자주 인용하는 아사히 신문은 극좌 친중 매체입니다. 일본 신문이면서 반일 친중 논조가 노골적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아사히 기라이, 아사히 혐오라는 단어도 있을 정도입니다. 아사히는 사기도 우길기 문양입니다. 하지만 극우, 평소에 노래를 부르는 한국 매체는 아사히를 전혀 극우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친중 좌파 성향이 아닌 정치인이나 매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거의 자동적으로 극우 낙인을 찍습니다. 극우라기보다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지 않은 이란 수식어를 붙이는 게 공정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이시바 이야기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시바는 나름 자민당 내에서 자기 파벌이 있기는 하지만 17명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 내 반중 정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경선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친중파인 이시바가 반중파인 고노를 돕게 될 경우 나중에 무엇을 요구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총무 대신을 지냈던 다카이치 사나에의 경우 지명도는 고노나 기시다만큼 높지는 않지만 주목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을 지키고 미래를 연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다카이치는 아주 강경한 우파 정객으로 아베 노선의 계승자입니다. 역시 중공에 대해서는 강경 입장입니다. 일본의 마가렛 대처가 되겠다고 말해온 여성 정치가로 8선 의원 출신입니다. 메르켈이 아니라 대처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파벌이 없지만 아베 전 총리가 지지를 표명하자 아베노믹스를 연상시키는 사나이 노믹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베와의 친밀도를 따지자면 단연 1위입니다. 따라서 당내 최대 계파인 호소다파가 그녀를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호소다파는 96명, 아소파는 53명, 니카이파는 47명입니다. 각 계파는 단일 대우가 아닙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호소다파 상당수가 다카이치를 밀고 있습니다. 계파별 지지는 분산되어 있는데 이 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누가 자민당 총리가 되더라도 현재 스가의 노선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친미 반중 노선을 계승합니다. 적국으로부터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켜야 할 것이냐의 이슈에 대해서도 3명의 후보들은 모두 적극 검토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일본과 관련된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은 자위대의 모든 부대가 9월 15일부터 오는 11월 하순까지 야전 군사훈련을 진행합니다. 미나미 니혼신문과 석간 후지에 따르면 일본 육상자위대는 9월 10일 성명을 내고 시코쿠, 홋카이도 등에 배치된 대략 10만 병력과 주일 미 육군이 이번 훈련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2만 대 각종 장비와 120대 항공기가 동원됩니다. 주된 훈련 지역은 규슈 일원입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1993년 이래 최대 규모로 센카쿠를 포함한 남단의 도서 지역에 대한 중공의 도발을 상정한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7월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센카쿠 열도는 일본 영토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우한 폐렴이 창궐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이 이렇게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중공의 위협이 그만큼 엄중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중공의 국방 지출은 일본의 5배나 됩니다. 8월 31일 일본은 2022년 방위 예산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유사일의 최대인
500억 달러 규모로 늘렸습니다. 이는 일본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군사 위협 외에도 타이완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9월 8일 나카야마 야스히데 방위 부대장은 타이완 측과의 회의에서 일본과 타이완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워 타이완의 안보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카야마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는 6월 미 워싱턴의 싱크탱크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자유민주주의 타이완은 일본의 맹우일 뿐만 아니라 형제나 다름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의 일본 정치는 국제정세와 맞물려 관성에 따른 연속성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타이완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누가 총리가 되든 아베, 스가의 노선은 큰 틀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